조용한,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 투자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다룬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미래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닌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유니콘이 하나도 없다는 자주 섞인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개로 이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일본은 단 2개이며 독일도 우리보다 1개 더 많은 11개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기에 아직 갈 길이 멀고 유니콘들의 내실은 또 한번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도 좋은 스타트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갖춰져 간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스타트업인 쿠팡. 그들의 본사가 위치한 잠실의 한 건물은 한국에서 2번째로 큰 재벌인 현대의 계열사도 함께 사용한다. 출근 시간에 붐비는 엘리베이터 안은 정장을 빼입은 현대의 직원과 전형적인 캐주얼 차림을 한 쿠팡 직원들이 함께 탄다. 이는 성장하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상징하는 한 단면이다. 한국 정부는 쿠팡과 같은 회사들이 더 많이, 더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작년에는 2022년까지 추가로 12조 원의 벤처 캐피털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뿐 아니라 이는 한국 사회의 전 경제 부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은행, 대기업들도 투자에 나섰다. 삼성, 현대 등의 재벌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창업 인큐베이터를 시작했다. 한국은 대기업과 소수의 주요 제조업에 우선순위를 둔 수출 주도형 모델 덕분에 빠르게 부자 나라로 합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구조적 변경이 필요한 시점에 왔고 한국은 이를 이루기 위한 과감한 전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 핵심에 디지털과 스타트업이 있다. 이번 감염병 사태로 한국 경제도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수요 증가로 인해 매출이 거의 50%나 늘어 오히려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추구하는 스타트업 경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한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만들었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빠르게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쿠팡이 2010년에 설립되었을 때 이 나라에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신생 스타트업이 거의 없었다. 아니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투자자로부터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기업은 80개 수준에 불과했다. 그런데 현재는 약 700개 기업으로 급증했다. 여기에는 1000만 달러 모금에 성공한 200개의 스타트업이 포함되며 이들 중에는 10개가 넘는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된다. 투자자들은 2019년에 2013년에 투자한 금액의 3배인 4조 원 이상을 한국의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스타트업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서울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강남의 테헤란로는 삭막한 콘크리트의 사막 풍경에서 공동작업을 위한 공간들과 값비싼 커피숍들로 채워져 가는 모습이다. 벤처 캐피털리스트인 임정욱 씨는 2013년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만 해도 투자가 거의 성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심 식사를 하러 갈 때마다 창업자들을 만납니다. 라고 말하며 변화된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했다. 한국의 2018년 기준 벤처 캐피털 투자는 GDP의 0.36%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보다 높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중요한 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적이라 평가되는 한국의 경제 역사와 한국의 역량을 감안했을 때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 쿠팡의 설립자인 김범석 씨는 회사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도 2018년 억만장자에 합류하게 된다. 방탄소년단 제작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씨는 순자산만 해도 거의 8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성공들이 한국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하고 있다. 스타트업에서 시작된 혁신과 디지털 기술은 전통적 산업군으로 전파되어 한국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불러올 것이다. 그 사례는 이미 작은 곳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대문 패션 시장에서 2명의 젊은 여성이 창업한 패브릭타임. 그들은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사용해 시장에서 생산된 직물을 국제 디자이너에게 선보이는 회사다. 이는 직물 도매상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글로벌 시장을 열어줬다. 다만 최근의 감염병 사태는 이런 성장세를 멈춰 세울 수 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기는 통합을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재벌과 같은 현금이 풍부한 대기업들만 생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도 지금 막 시작한 도전을 경제 구조 속에서 살아남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이 받아든 과제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도 대형 투자는 해외 자금에 의존한다는 점인데요. 쿠팡의 경우에도 일본계 자금이 주요 투자자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정체성 논란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1-20년 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스타트업들이 대기업들의 물량에 기반한 카피 전략 때문에 쓰러져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막 제대로 형성되기 시작한 스타트업 생태계, 이것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기사가 지적한 부분 외에도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질은 그 자체로 분노를 일으키는 정의롭지 못한 것이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깎아먹는 요소라는 점,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투자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이런 공정성의 화두도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